자, 전국이신 경마팬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정복조 시즌4 진행 임승진입니다. 오늘도 역시 또 박 소장님, 원정일 위원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마도 이 방송은 이제 토요 경마가 끝나고 여러분께서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토요 경마가 시작되기 전에 또 유료 경마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방송을 찍고 있어서 결과에 대해서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측컨대 이 방송 내용이 정말 큰 도움이 됐을 거로 확신을 합니다. 꼭 좋은 결과를 갖고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유료 방송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하는 바람.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믿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요일 날에는 이제 서울 부산 오픈 대상 경주가 열리죠. 제주 도지사배 국산 3세 이상 암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주 도지사배가 펼쳐집니다. 구경주인가요? 거기 하이라이트 경주로 펼쳐진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요일 경마 승부처 공지 말씀을 드리고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원정일 위원이 38 광땡이네요. 네. 38 광땡. 네, 광땡 이제 한번 잡아야죠. 한번 잡으세요. 38 광땡. 알겠습니다. 승부처 38 경주. 박 소장이 14 왜 또 14라고 발음에 문제가 있구만. 14경주 4경주 10경주 승부를 준비했고 임승진이가 2경주 7경주 승부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경주 출발합니다. 1000m입니다. 6등급의 8마리입니다. 원정일 듣겠습니다. 네. 좋은 기억이 있는 마필이 하나가 출전을 하죠. 이거 기억나시죠? 판타스티킨. 그때 김옥성 기수가 기승을 했었다. 달려라 파차이 레이스. 기억나요? 네, 기억나시죠? 1경주부터 따뜻하게 먹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4번마 달려라 파차이는 이번에는 오겠다라는 느낌이에요. 편성 자체가 굉장히 약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선행 가는데 이번에는 비벼줄 마필이 3번마 지공질주 정도인데 능력상 4번마 달려라 파차이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박 소장. 보통 비슷한 이름들끼리 이렇게 이제 출전을 했을 때 뭐 한마주 마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이제 쉽게 이렇게 두 마리가 잘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경마가 이렇게 이제 간단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번에는 1번마 돌아온 파차이도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개는 좀 번듯해요. 누가 선행 가고 누가 따라 붙고 이거는 좀 되게 단순한데 그대로 그냥 1000m라고 해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1번 돌아온 파차이가 이번에는 워낙에 3, 4, 5가 빠르기 때문에 흙을 거의 안 맞을 것 같아요. 흙을 안 맞고 최단거리로 경제적인 조건 펼칠 수가 있습니다. 2차권까지는 분명히 6등급에서 2차 한 번 정도는 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상대 마필들이 판때기 좀 깔아주면 조금 착차가 있는 2착, 주워먹는 2착 돌아온 파차이한테 그 그림을 좀 기대를 해봅니다. 한영석 마주의 파차이 시리즈 달려라 파차이 돌아온 파차이 두 마리 설명이 나왔는데 아까 원정일 위원이 달려라 파차이 이야기하면서 아까 생각나시죠? 라고 했잖아요. 당시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려라 파차이가 팔릴 것 같은데 택도 없다. 네. 근데 제가 정말 끝까지 발끈하기 힘들어 가더라고요. 야, 이거 오면은 개망신인데. 역시나 못 왔습니다. 지난 7월 23일 날 얘를 잡았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똥말인데 당시에 주로가 워낙에 개판이다 보니까 선두권에서 똥편성에서 버틸 수 있는 그 정도로 해서 제가 여러분께 추천을 반칙이 맞고는 추천드렸던 말입니다. 타임으로는 지금 멀쩡하죠. 01초 7 빵빵초 이렇게 뛰었기 때문에 타임으로는 멀쩡하나 말 자체가 큰 걸음이 없는 말이고 근데 또 여기서는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여기는 죄다 또 하자 덩어리들만 출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번에는 택도 없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센 말은 아니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 그래서 저는 전혀 안 팔리는 말 중에
잠재력상으로 더 보여줄 말 쪽에 좀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요. 그 마필이 바로 29조 말 8번만 슈퍼 세이브입니다. 자, 실전 5번을 뛰면서 뭐 착순에도 안 비쳤던 말입니다. 근데 이게 물론 완성도도 떨어졌었고 능력 자체도 올라오지 않았고 또 결정적으로는 아예 마음조차도 없었던 말입니다. 말이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마음조차도 없었던 말, 바닥이라는 성적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뭐 이런 말들이 지금 다른 경주에 낑기면은요 진짜 팔려도 저 밑에나 팔릴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저는 8번 슈퍼 세이브 지금부터는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 된다. 8번 슈퍼 세이브를 관심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고요. 1000m입니다. 6등급의 9마리인데요. 여기는 임승진이가 좀 일찌감치 준비를 했습니다. 이루어지면 방송 준메인인데요.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자, 박 소장의 시각 먼저 듣습니다. 일단 8번마 블랙 캐시미어는 요번에 인기가 제법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저 역시 막권용에 넣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입 자리까지는 지켰어야 되는데 빅토르 기수가 그렇게 타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타기가 좀 힘든 페이스로 또 bombe스킹의 선행력이 좀 강했고 또 장산제국이라는 강력한 대가리 마필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아니면 도다 해서 좀 힘한 배 쪽으로 갔는데 마필 자체가 직선주로서 한 번 더 띄워주는 마필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선입권에서 자리를 탈락한 것이 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외곽에서 안쪽 마필들 선두권 정리되는 거 보고 다음에 들어가서 두세 번째, 서너 번째 자리까지만 잡는다면 충분히 2차권 내 입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6번마 천록이라는 마필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끝걸음 자체가 크게 여력이 없는 그런 마필들이었던 경합 레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주행 검사를 경험을 하고 이번 경주 데뷔 이전째를 준비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데뷔전에서 인기 10위권 완전히 이제 꼴찌로 팔렸던 마필인데 기습적으로 선행을 가서 버티기 시도를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레이스 편성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요. 레이스 편성도 그렇게 약하지 않았고요. 약간의 휴양 공백이 있는데 조교 때 모습 보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조교사가 굉장히 공을 들인 마필 6번마 천녹이라는 마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 이 경주를 제가 일찌감치 좀 승부로 준비한 이유는 여기 이편성이 좀 아사무사합니다. 내용이 없이 들여다보면은 뭐 그냥 뭐 9번 카이저킨 지난번에 원준이가 타고 입상도 했고 근데 이번에 또 빼로비치고 또 이런 말들이 인기를 모으고 있고 또 5번 클레오 또 7번 초원강자 8번 블랙 캐시미어 이런 애들이 뭐 얼레벌레 인기를 모을 상황인데요. 자, 이번 경주가 은근히 숨어 있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라고 표현한 한 2마리 정도가 정확하게 있는데요. 한 마리는 지난주에 출전하려다가 좀 조조가 덜 됐다. 그래서 한 주를 더 하고 나오는 말. 그 말이 있고요. 그만큼 마방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말, 노림수 말이 있고 또 한 마리는 아예 깜깜인 말인데 내용이 없으면 쳐다볼 수가 없는 말입니다. 아무리 뭐 조교 만원경을 들이대고 눈이 뒤집어져라 복기를 해봐도 나올 수가 없는 말 순전히 내용으로 제가 백판말 한 마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그쪽으로 포인트를 좀 잡고 있고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이제 배당판은 좀 팔릴 말 중에 이번에는 또 온다라는 확신하는 말 또 팔리지만 안 사도 될 말 이런 말들이 낀 게 있어서 지금 이 경주라면은 오전장이죠. 많이 안 나오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함께는 못 하시지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줍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일찍 일어나는 새가 결코 피곤하지만 않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뭔가 하나 주워도 더 줍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경주를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상당한 느낌을 갖고 일찍 감치 준비를 한 만큼
함께 하시고 그 내용에 고개가 끄덕거려지신 분들 배팅 강도 올려서 임승진이랑 함께 항구라 사냥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삼경주고요. 1200입니다. 6등급의 10마리인데요. 여기는 2세마 편성. 우리 원정일 형이 준비한 이루지마 방송 준메인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박 소장의 시각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뚜렷하게 와닿는 그런 망아지가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저는 그 마명을 보면서 망아지 한 마리가 48점 망아지 하나 좀 들어왔을 때부터 조금 마명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본 마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3번마 돌아온 아침해입니다. 경마 구력이 좀 오래되신 분들은 뭐 아침해라는 뭐 상당한 수준까지 뛰었던 능력 마필 기억나실 겁니다. 굉장히 짧게 굵게 또 뛰었죠. 이 3번마 돌아온 아침에 같은 경우는 일단 초반 스피드가 주행 심사를 통해서는 보여지질 않았기 때문에 돌아온 아침에가 이 1200m에서 과연 어느 정도 주력을 보일 것이냐 조금 생각해보다 마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요 망아지로 이제 입사하고 나서부터 이제 훈련하는 과정을 꾸준히 좀 지켜봤을 때는 이 돌아온 아침에가 기본 걸음은 확실히 갖고 있는 마필이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선두권 자체가 어떻게 진행될지 뚜렷하지 않은 경주이기 때문에 저는 3번만 돌아온 아침에가 인코스 한 중위권 정도만 따라 붙어준다면 1200m에서 상당히 좋은 꽃배당을 낼 수 있는 그런 복병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을 복병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2번마 아름다운 소풍입니다. 웬만한 한센 자마들은 데뷔전 때 다 갖다 꽂아줬는데 이번 아름다운 소풍은 데뷔전 때 너무 실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데뷔전 때 못 뛰었다고 전혀 절대 실망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새벽 쪽에 한 2달 데뷔전 치르고 한 2달 만에 나오는데 말이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역시 한센 이 피를 이어받은 말답구나. 제대로 된 스피드와 파워 보여주고 있고 완성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주거리가 1200이지만 데려다 나은 스타일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름다운 소풍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를 이루지마 방송 준매인으로 준비한 우리 원정이라는 내용 듣겠습니다. 네, 자, 말 그대로 내용입니다. 아직 검증이 필요한 마필들, 아직은 뚜렷하게 믿고 들어가야 될 충마가 없는 편성이라고 보고 있어요. 현장 가면 이리저리 혼전도 있게 팔려줄 수 있는 그런 레이스인데 1200m를 데뷔전에 치렀던 8번마 아멘다라는 마필도 현장에서 아마 인기를 좀 모아줄 거예요. 뭐 아멘다까지도 뭐 배팅권 가져가도 크게 손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잘라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만큼 혼전도가 있는 경주인데요. 자, 이제 3경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내용을 알지 못하면 적중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마필이 제가 놓고 때려야 될 마필의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 마필이 이제 출마 투표에서 이제 떨어졌어요. 출마 투표에서 떨어져가지고 출전 주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디션 여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출마 투표에서 떨어진 게 더 좋다라는 게 바로 자 준메인 승부처 3경주에서 제가 중심에 놓고 때릴 놈이에요. 여러분도 정확하게 찾아보시면 나오는 마필입니다. 자, 제가 이 마필이다, 몇 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보시면 나옵니다. 자, 그 놈을 놓고 들어가는데 3번만 돌아온 아침에 추천 마필로 나왔죠. 3번만 나트랑하고 가운데에서 병합을 하는 과정 3번만 돌아온 아침에도 굉장히 좋은 마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내용이 있어도 내용이 없으면은 내용이 없어도 맞힐 수는 있어요. 맞힐 수는 있는데 물론 당연히 그렇죠. 힘을 못 주죠. 힘이 안 들어가는 거죠. 힘을 못 줘요. 힘이 안 들어가는 거죠. 내용 없이 그냥 뭐 긴가민가 하고 살 수는 있지만 경마는 그리 해서는 영원히 한구라를 못합니다. 영원히 내용을 갖고 확신을 갖고 비록 깨질 때 깨지더라도 그 내용을 믿고 한방 까버려야 한구라가 되든
뭐 엎어지든 맺히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용이 중요한 거고 또 내용뿐만 아니고 또 뭐 조교에 대한 확신도 그렇고요. 또 복귀에 대한 확신도 그렇고 그 확신이라는 게 모든 갬블에서는 확신을 갖고 돈질하는 거와 확신을 못 갖고 돈질하는 거는 천지 차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원정일이가 준비한 일요일마 3경주 방송 준매인 승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4경주입니다. 1300에 6등급 8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일요일마 방송 준매인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요. 원정일의 시각 간단하게 듣습니다. 네. 자, 1번마 운서가 이제는 한번 올 때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김기배 기수 안장 데뷔 전부터 자 시종일관 조교와 정말 노가다 조교라 그러죠. 누가 그러던데 그 노가다 조교를 시행하면서 정말 그 흔해 빠진 강구보 한번 조교도 없던 마필이 빅투아를 만나면서 조교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1300m인데 게이트 잘 잡고 나오는 1번마 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빅투아르가 완전 하자던데 괜찮았겠어요? 하자인데 얘가 하자인데 할 줄 아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앞에다가 딱 붙여놓는 건데. 야, 이 새끼 말 타는 거 완전 하자던데. 아무튼 예. 오늘 원정일이는 일본 운서. 저는 3번 액톤 신화예요. 직전에 이찬호가 타고 인기순위 7위였단 말입니다. 얼레벌레 탔어요. 얼레벌레. 3등 하더라고요. 가능성을 봤다 이거죠. 잘 만들고 나옵니다. 3번 액톤 신화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겠고 자 여기를 방송 준매인으로 준비한 우리 박 소장의 시각 내용 듣습니다. 이번 4경주 역시 출전 두수는 많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참 다양하게 구멍수가 뚫릴 수 있는 그런 경주라고 봅니다. 빨간색 배당이 진짜 5배, 6배, 6배, 7배 이런 식으로도 참 다양하게 뚫릴 것이 예상이 되는데 우리 임승진 위원님이 지금 3번마 액톤 신화 얼레벌레 지난번에 탔다. 뭐 맞는 얘기죠. 그 전에도 주행 심사 때 끝걸음은 있었어요. 직선주로 주행은 꽤 괜찮습니다. 1000m 7월 달에도 직선주로해서 좋은 탄력감을 끌어냈고 하지만 지난번엔 1300m에다 올려놓다 보니까 취입은 될 텐데 이게 1300에서도 또 취입이 된다라는 확신이 없어서 마방에서 또 강하게 승부를 걸진 않았어요. 역시 취입을 하더라도 이제 동해 텐텐텐이 그 전에 사연을 갖고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도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뚜껑 열고 보니까 뭐 끝걸음 자체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1300m 검증이 됐기 때문에 8마리 뛰는 가운데서 전개 변수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3번 액톤 신화가 여기서 2착 안에 들어오는 것을 실패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정말 여기서 2착 안에 못 들어오면 저는 무조건 하자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3번마 액톤 신화를 놓고 후착을 압축시켜서 때려 드릴 경주고요. 그 후착권에서도 제가 이렇게 이제 감을 잡아봐도 좀 덜 팔리겠다 싶은 마필 하나가 있습니다. 깜빡이로는 안 갈 겁니다. 기본적으로 한 6배 정도 보고 있는데 그 배당만 딱 충족이 된다면 강하게 4경주 승부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3번 액톤 신화였습니다. 액톤 신화를 갖고 돈을 좀 만들겠고 후착 압축에 대한 자신과 확신도 갖고 있다 이겁니다. 박 소장이 준비한 일요전마 방송 준매인 승부 4경주입니다. 꼭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유차 1경주입니다. 1600에 5등급입니다. 9마리입니다. 박 소장 듣겠습니다. 이번 백악관이 잘 뛰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코스도 또 좋고 계속 그 주법 하나가 조금 더 다듬어지면은 그 중거리도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발을 참 잘 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600 올려놨으면 얘도 뭐 1600 오긴 했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전체 주력 자체가 돋보이는 마필은 아니어서 점수를 특별하게 줄 이유는 없는데 저는 요번에 줄 어떤 이유가 생겼어요. 주법이 좋아졌고 1600m가 더 좋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번 백악관을 좀 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교 순수 조교로 봤을 때 이제 5등급 1600m에서는 마이스토고만큼 조교를 충실하게 한 마필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2등급 블루스톰한테 뭐 당연히 밀리죠. 5등급 기복마기 때문에 당연히 밀리는데 직전 경주의 어떤 버티는 모습 그리고 6월달
경주의 어떤 버티는 모습을 딱 봤을 때 편성이 약하니까 자기 걸음은 꾸준하게 보여준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1번 마이스토고가 편성 잘 만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번 마이스토고 추천드립니다. 저는 7번 서라벌 돌풍이에요. 지금 전진구가 지금 세 번째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7월달, 8월달, 지금 9월 3일 이렇게 세 번째 기승을 하고 있는데 1600에 대해서 뭐 꾸준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호크잉 자마답게 전체 구간을 좀 힘으로 띄워주는 그러한 또 1600에 맞는 그런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어서 비록 최근에 꾸준히 뭐 4등, 5등만 하고 있습니다만은 편성 자체가 그동안에 만났던 애들보다는 결코 세다라는 느낌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진구의 세 번째 기승이라면 좀 더 점수를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경주고요. 1300의 5등급 안말 편성입니다. 10마리입니다. 원정일 듣습니다. 보여주고 있는 성적 대비 가장 안정적으로 라스트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8번 엑슬런트 퀸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김정준 기수가 직전 경주 입상을 좀 차지했죠. 착 차이는 뭐 크게 나진 않았는데 뭐 안장이 패로 비치면 올라간 부담 중량은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라오다 끝나고 이 마필이 우승 경력이 없습니다. 승부 근성이 없다라고도 역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승부 근성이나 올라간 부담 중량 패로 비치 안장이면 이 정도 편성 8번 엑슬런트 퀸 만만한 상대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번마 샤인 퀸에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안말 경주인데요. 선행 후보가 한 4마리 정도 됩니다. 그 4마리가 선행 받고 싸우고 비비고 또 뛰어넘어가고 이런 과정이 나올 수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제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일단 냉정하게 볼 때 그 4마리가 같이 밀고 나온다면은 1번마 샤인퀸이 선행 받을 가능성도 거진 한 30% 이상은 저는 된다고 봅니다. 승급 마필인 2번마 태산 압정 또 4번 매니파크 그걸 좀 피해야 되겠죠. 여기 이제 6번마 브레이브업이 보이는데 이 4마리 싸움 속에서 안토니오가 역시 이제 수차례 인터뷰를 통해서도 자기가 밝혔듯이 지가 타던 동네에서 말 타는 것도 무조건 스타트가 중요하다. 앞에 못 붙으면 일단 절반은 지고 들어간다. 그것 때문에 과천 경마가 똑같다는 얘기를 듣고 아주 반가웠다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실전에서 계속 그렇게 타고 있습니다. 조금 무리해서 뒤지는 경우가 좀 최근에 간혹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건 스타트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말을 타고 있기 때문에 샤인퀸의 초장 앞장 승부에도 꼭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6번마 브레이브업 지난번에 이제 승군전에 이제 팔리고 4등을 했는데 당시에 뛰었던 애들이 두만강, 청수돌풍, 윙플라이였습니다. 당시에 제가 윙플라이라는 백판짜리를 넣고 승부를 걸어갔던 경주였는데 윙플라이가 선행받고 잡혀버리는 그런 아쉬움 속에 브레이브업 역시도 승군전에 좀 뜨거운 맛을 봤는데 자 이제 승군전에 적응을 했습니다. 또 충분히 직전 대비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마필이 뒤쪽 허리 쪽이 좀 안 좋았단 말인데 그쪽까지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까지 감안했을 때 브레이브업의 선정 가능성에 점수를 좀 더 줄 수 있겠습니다. 부산줄차 이경주입니다. 1600의 4등급의 7마리입니다. 원정을 듣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1번 파이스티 이경주도 1번, 이경주도 1번인데 직전 경주 송경윤 기수가 잘못 탔다라는 느낌이 가장 많이 드는 그러한 마필입니다. 왜 이렇게 외곽을 돌았을까? 좀 이기려는 욕심이 좀 크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 경주 편성 강도 보니까 상당히 약해요. 1번마 파이스티가 뛰었던 편성 강도에 비해서 저는 반의 반도 안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직전에 욕심 내본 만큼 졌습니다만 이번에 게이트 안쪽 내려왔고요. 다시 한번 송경윤이의 안장이라면 1번마 파이스티 놓고 가도 충분하겠다 말씀드립니다. 2번마 자유대로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경주는 재밌는 게 흙을 맞으면은 참 주행이 안 좋아지는 마필들이 많이 나옵니다.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4번도 지난번에 3코너 때 흙을 맞고 주행이 많이 흔들렸죠. 채찍 한 번 맞고 안쪽으로 쭉 끼어 들어가고 7번 더 스타즈는 아마 아주 유명한 흙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은 마필입니다. 근데 이제 출전 두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사이좋게 이렇게 몸싸움 하기보다는 조금 자신만의 코스를 좀 이렇게 배정해 갖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2번마 자유대는 거기에 점수가 좀 더 실어지는 것이 순발력이 그래도 나머지 애들보다 총 7마리 중에서 한 3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김동현 기수가 스타트 끊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선두권에서 아주 편안한 전개까지 만들어낼 수 있어서 자유대로에게 최근에 좀 부진하지만 이번에는 반등의 계기를 한번 맞이한 그런 느낌입니다. 2번 자유대로를 추천 먼저 드립니다. 6번마 담양영웅이 승군마라서 인기도에서 좀 밀릴 수도 있을까 싶은데 아무튼 얘는 제가 최근에 꾸준하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데뷔 초에는 자세가 굉장히 높았던 말, 자 최근에 그게 깔려주면서 자세가 낮아지면서 기량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승군전의 상대들이 만만치는 않습니다만은 또 승군전이라고 감량까지 줬고 또 여전히 쫙 깔리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담양영웅 승군전이지만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여기 지금 4번마 우승 최고가 아마도 인기 순위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직전에는 아예 의미가 없는 경주였죠. 당시에 1400m 출전하려다가 레이스가 깨져버리면서 1200을 나왔던 거고 1200 바닥에서 놀다 들어왔는데 1600에서요. 전형적인 바닥 추입마인데 출전마 7마리고 만약에 추입 기회가 오는 그러한 전개가 발생을 한다면은 4번마 우승 최고의 역습도 저는 은근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경주입니다. 1200의 혼합 4등급에 모두 12마리고요. 박수장 듣겠습니다. 복병 마필들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그 복병이 완벽한 노림수의 조건을 갖고 있지는 않아서 다소 좀 헷갈리는 부분들도 많고 변수도 그만큼 좀 작용할 수 있겠다 싶은 편성입니다. 일단 3번마 적벽신화 같은 경우는 지난번 조교 자체에 조금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실전을 앞두고도 좀 긴가민가 걱정 반 또 기대 반 우려 반 그랬던 마필입니다. 스타트 끊고 순발력은 상당히 좋았어요. 역시. 그래서 조금만 다듬고 완벽하게 준비하면은 우승 따내는 것은 문제 없겠다. 자막을 보여줬기 때문에 힌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경주 3번마 적벽 신화의 인코스 강공을 가장 먼저 말씀드립니다. 언제? 네, 12 크라운 미보스가 이제는 좀 안장발을 좀 받을 때가 됐어요. 이 마필 자체가 조교에서 보여준 어떤 그 걸음을 다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에 이제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마필의 컨디션은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경주 상당히 혼전도 있는 편성 속에서 외곽에서 빠르게 선두권을 갈지 문세영 기수가 노련하게 말몰이 해줄 건데 요 마필이 직전 경주 이제 송재철 기수의 어떤 기승 모습을 보면 전형적으로 걸음 아낄 때, 전형적으로 걸음 내보이지 않을 때 어떤 모습으로 외곽 크게 돌면서 걸음을 남긴 마필이에요. 세영이가 그렇게 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자, 12 크라운 미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3번 적벽신화는 직전에 센 편성에서 갖다 깨진 말이라서 저 역시도 좀 좋게 보고 있고 12 크라운 미보스는 이게 12번 뛰면서 우승 한 번인데요. 재작년 8월 달에 데뷔를 하면서 데뷔전 때 이게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계속해서 착수하는데 못 들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문생이를 태어났어요. 원정일이가 언급했듯 말이 좋아지면서 마방의 기대감이 올라가 있다는 점을 지금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도 정말 야물딱진 설명도 아니었는가 싶고요. 나머지 말 중에 4번마 트리커가 인기를 모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인기를 모을 텐데 이 말은 제가 마필의 습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흙 맞으면은 바깥으로 삐지는 악벽이 있다. 흙을 못 맞는다. 그래서 외곽 게이트인 9번이 얘한테는 찬스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전개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자, 이번에 말 상태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번호가 안쪽에 박혀버렸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부담 중량까지 56으로 늘어났습니다. 무조건 팔릴 말인데, 과연, 팔릴 만큼의 메리트는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차라리 저는 8번마 빛갈랜드라는, 지금 데뷔 이전을 치르고 있는 말인데, 호주산이라서 남반구 쪽 말이라서 아직은 좀 어린 티가 나긴 나요. 하지만, 이번에는 가는 것이 훨씬 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쫙 깔린다 그럴까? 힘이 찬다 그럴까? 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일 4번 트리커보다는 덜 팔릴 8번 빅갈랜드를 최대 변수마로 해서 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교차 3정 줍니다. 1000m고요. 5등급이고요. 8마리입니다. 원정에 듣겠습니다. 네, 이번 마 초동 특급이 이제 다시 거리를 내려서 1000m로 출전을 합니다. 직전 1200m 잘 뛰었다 못 뛰었다를 떠나서 굉장히 힘을 많이 쓰고 선행을 간 상황이었고 테이크버스 어린 여왕 무너지면서 3착인데 이번에는 게이트 안쪽 잡았고요. 선행 가는 마필들이 몇 두가 보이기는 합니다만 초동 특급만큼 빠른 선행력을 가지고 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선행 가는 2번 마 초동 특급 그대로 1순한다 말씀드립니다. 박수죠. 네. 초동 특급의 안쪽을 들어갈 마필이 이번 경주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1000m지만은 안쪽만 잘 따라오면은 직선줄에서 거의 순간 스피드로 코를 맞춰갖고 좋은 뒷심 승부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마리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 3번만 메를린 뉴스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기대는 맛은 있어요. 펜스로 자꾸 기어들어가는 구보대 모습이 계속 관찰되고 있는데 이번 경주는 일단 스타트와 동시에 2번 총알같이 튀어나갑니다. 외곽으로 뭐 5번, 6번 말할 것도 없고 자기 결대로만 밀고 나가도 인코스 전기가 반듯하게 나오기 때문에 뭐 전적 보면 한심합니다만은 이번 경주야말로 오랜만에 상금을 좀 만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 3번 메를린 뉴스 후차권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메를린 뉴스. 저도 뭐 이번 초동 특급의 사랑 1순위를 당연히 죄송합니다. 갑자기 코가 그렇게 되고 이번 초등특급 선두권 정제를 우선순위로 저 역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고요. 1700의 5등급 경주입니다. 모두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임승진이가 준비한 이루연마 방송 메인 승부인데요. 여기서 진하게 한구라 할 준비를 일단은 해 놓으십시오. 임승진이가 제대로 적중을 한번 해낼 수 있도록 하겠는데, 자, 저 여러분한테 뭐 좋은 기억을 남겼던 말들 많이 나오네요. 3번 빅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공작 명왕에 때려 붙여서 한 방 시원하게 때려 갈겼던 그 대포동 승부의 주인공이기도 했고, 또 뭐 8번 컬러즈 킹 같은 애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9번 불후의 명곡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나고 보면은 진짜 마친 경주가 진짜로 많아요. 근데 아무튼 그건 그렇고, 자, 이런 애들 중에 일단은 노림수가 있습니다. 이런 애들 중에 이번에 또 온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말 한 마리 있고, 나머지 두 마리는 가능권이긴 한데 이번에는 메리트가 좀 떨어졌잖아요. 지난번에 이미 보여줘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메리트가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자를 말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389 이 세 마리 중에 또 올 말 넣고 한번 치고요. 나머지 두 마리는 적절하게 받쳐만 주십시오. 그래 놓고 여기 항구라의 완성이 될 말 한 마리를 준비했는데, 임승진이가 꾸준하게 추적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진짜 이번에는 마방에서 사활을 걸었어요. 이래도 안 뛰면 이제 포기다라고 할 정도로 2주 동안 칼을 갈았습니다. 지난주부터 칼을 갈아댔어요. 토요일부터 연일 지금 칼을 갈아대고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준비가 완벽하게 됐습니다. 뭔가가 좀 부족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아주 강력하고도 제대로 된 승부적으로 칼을 갈고 나서는 말, 마방 기대감까지 이빠이 높이고 있는 말, 그 말 여기 나왔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강력 갬블로 함께 할 것입니다. 임승진이가 방송 메인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낼 만큼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조차 사정주입니다. 1200의 연합사 등급에 모두 12마리입니다. 박 소장 듣겠습니다. 기대 신마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사실 배팅을 세게 붙기는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좀 망설여지는 그런 경주예요. 어떤 놈이 잘 뛰고 어떤 놈이 아주 못 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기본은 뛸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마필 하나가 있네요. 12 BK 파크입니다.
굉장히 걸음발 자체가 안정감 있고 탄력적이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현등급은 대가리를 칠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10마 중에서 2마리가 동시에 그냥 아주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버린다면은 외곽 게이트 따라가다가 또 늦추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10마 2마리가 아주 뭐 대차로 이기는 그런 그림까지는 나오기 힘든 자막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야말로 최근에 좀 센 놈들 계속 만나면서 아쉽게 분류를 삼켰던 12번 BK 파크가 첫 입상 내지는 우승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찬스다. 그래서 12의 경험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원정일. 네, 자 4경주 이번 경주는 이제 원정일 이제 승부처를 부산 일요일 날 하나씩 잡는데 요 경주를 좀 승부처로 좀 잡고 들어간다라고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부처를 잡은 이유는요. 조교 우수 마필이 3두 정도 눈에 띄기 때문이에요. 그 3두의 마필을 현장에서 아마 강하게 추천을 드릴 건데 뭐 그 중에 한 마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원정일도 역시 12 BK 파크는 무시할 수 없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편성 자체가 굉장히 강했어요. 삼정어게인, 투펠로, 킹 오브 코리아, 럭키노바 이런 마필들 상당히 강편성 속에서 뛰었던 12 BK 파크에 한 표를 좀 던져 드리겠고요. 남은 2마리의 마필, 조교 우수 마필 현장 속보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나머지 중에 이제 여기 이제 처음 뛰는 시네마 쪽에 아무래도 궁금하시겠고 또 관심을 가질 말들입니다. 19조 말 1번 말리브 밀리언 그리고 또 31조 라이스네 저 9번 IMU 빠더. 자 각각 말값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1억 3,200 또 1억 700 이런 식으로 상당한 말값들을 주고 사온 말인데 1번, 9번 중에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데뷔전부터 바로 좀 노릴 말은 9번 IMU어 마더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원태 마주가 IMU어 파더를 갖고 있더니 이제 또 IMU어 마더라는 또 망아지 이름을 지어놨고 다음에 사올 말들은 뭐 엉클도 있어요 지금. IMU 엉클도 있어. 또 있나요? 삼촌도 있고. 아 방금 내가 엉클 말하려고 그랬는데 예. 다음에 혹시 엉클로 짓지 않을까? 이거 일단 지금 망아지로 조금 이따 들어왔어요? 나올 겁니다. 예. 이제. 아임유어 엉클. 그럼 아무튼 이 아임유어 시리즈로 해서 지금 이원태 마주가 말들을 지금 지금 마방에 입사를 시키고 있는데 아임유어 파더가 지난번에 폐출혈이 나버렸죠. 그러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이 아임유어 마더를요 지난주부터 갈더라고요. 지난주부터. 뭔가 묵직한 애가 하나 보인다 했는데 이게 지난주부터 눈에 막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더니 이번에 지금 이번 주에 나왔는데 이번 주 역시도 좋아요. 아임유 마더, 아임유 파더만큼의 어떤 잠재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관심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고요 1700에 4등급의 8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그 38 광땡 승부처 중에 3경주는 준메인이었고 이번 8경주는 메인입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도 역시 토요일에 이어서 일요일도 1700m 메인 경주로 딱 잡아왔습니다. 자 지난 7월 30일 경주에 이제 6번마 강대강이라는 마필을 놓고 원정일이 좀 승부를 했었죠. 강대강을 놓고 친 이유는요 다른 거 없었습니다. 앞에 가는 마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강대강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도 편성 자체를 좀 더 약하게 봤기 때문에 강대강을 놓고 친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제 직전에 1700m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첫 도전으로 기억이 나는데 상당히 잘 뛰어줬죠. 이번에 문세영 기수로 아마 강력하게 팔려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 원정일이 메인을 잡은 이유는 6번마 강대강이 빠졌을 때의 배당을 노린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강대강은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자력으로 편안하게 선입을 혹은 또 선행을 가지 않는다라면 끝걸음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마필이다. 물론 문세영이가 기승을 했고 직전 경주 용근이가 1700m에 입상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강하게 팔리지만 원정일은 중심마에 대한 믿음 다른 마필로
꽂아놓고 있습니다. 자, 강대강을 완전히 잘라내진 않겠습니다. 강대강 온다라면 조금만 먹겠고요. 강대강이 빠졌을 때 배당을 완틀러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8경주 메인답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강대강이 오면은 좀만, 강대강이 잘못돼 버리면 항구라. 그렇죠. 이렇게 해서 8경주 원정일이가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 교차 5경주고요. 1800입니다. 혼합 3등급의 8마리입니다. 박 소장 듣겠습니다. 그냥 단번에 1번, 2번이 또 2주 만에 만났네. 2주 전이다 보니까 이 그때의 장면, 그때의 결과, 그때 당시 또 배터로서의 어떤 그 심정, 또 계획, 그리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아주 짜릿한 마지막 구간 승부였는데 저는 2등으로 온 이번 맛 슈퍼 매치가 이번에도 스피드 마크한테 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봅니다. 휴양 갔다 돌아와서 한번 타이밍 재고 지난번에 제대로 강공을 때려가지고 끝까지 버텨냈는데 스피드 마크하고 전체적인 각색이 좀 비슷합니다만은 일단은 조인권 기수가 직전에 보여줬던 호흡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토시하고 조인권이의 대결, 뭐 이게 한 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은 두 마리가 붙었을 때는 슈퍼 매치가 또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정일. 네, 부담 중량이 올라간 3번마 킹더 그레이 그리고 직전 경주 목 차이로 졌던 1번마 스피드 마크 3대 마필로 이제 결정타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스피드 마크를 조금 약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스피드 마크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두 마리 2번 3번이 선행을 가서 보인 성적이에요. 두 마리 다가 따라가서는 큰 걸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기습적으로 선행을 가서 버텨내면서 좋은 걸음을 보였던 두 마리의 마필인데 두 마리가 경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번 마슈퍼매치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지만은 경합을 했을 때 가장 세게 읽어드리고 싶은 마필은 1번마 스피드 마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번, 2번 두 마리가 공이 이 사연이 있던 말들이죠. 1번 스피드 마크는 언제입니까? 지난 4월 달에 뛰고 거세를 했고 거세 후에 거세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번 슈퍼매치는 2월 달에 뛰고 한 5개월간의 공백을 갖고 나오면서 두 번의 경주를 뛰고 있는 건데 아무튼 두 마리의 상승세는 이번 경주까지는 여전히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3번 킹더그레이의 처리 여부가 문제인데 부담 중량이 있는 대로 올라가 버렸고 안쪽의 상대들은 이제 더 보여줄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 정도로 해서 어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1400m 국산 오픈 제주 특별 자치 도지사배 대상 경주 국산 3세 이상 암말들 서울 부산 오픈으로 해서 1400m 별정 경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 소장 듣겠습니다. 갈수록 이렇게 스타마들이 좀 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현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스타마 과천 경마장에서 가장 핫한 마필 누구냐? 부산 경마장에서 누가 제일 요새 인기가 많냐? 그런 말은 없어. 좀 생각을 해야 나올 정도입니다. 뭐 마사이 방송에서는 국산마 암말 여왕을 뽑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 여기서 이긴다고 뭐 여왕이라는 타이틀 좀 그렇고요. 제주의 하늘도 이렇게 뭐 이렇게 조망만한 마필이 여기서 또 한 번 온다고 해가지고 뭐 여왕이라는 타이틀은 좀 그렇죠. 무술이나 뭐 시녀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인디안 스타는 자 2,400m이지만 외곽에서 선행을 지금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13, 14, 15는 12를 건드리지 못해요. 결국 12 입장에서는 12마리 중에서 가장 외곽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쪽만 빠르게 제압을 해서 가로질러 들어오면은 그 순간에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1400m는 일단 끊어놨던 기록이 있고 잘 뛰었던 성적이 있습니다. 안쪽에 굳이 내가 인디언 스타는 선행 못 가게 막아야지 또 그런 심보로 작전을 세우고 있는 마필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임성실 기수가 초반 진로 100m 채찍 금지 규정을 조금 급하면 위반해서라도 한번 막 바꿔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2 인디안 스타가 선행 받고 버티는 그림 요거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원정일. 네, 인디언 스타가 조교를 보는 원정일 입장에서는 찌부댕입니다. 찌부댕인데 이 마필이 직전 경주에 이제 정도윤 기수가 2차 입상을 했을 때는 남양퀸이라는 4등급 마필한테도 겨우겨우 이게 도대체 인디언 스타가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찌부댕이에요. 근데도 뜁니다. 자, 이번에는 가속 엔진이라는 마필을 올려 붙여놓고 병합을 하는데 남양퀸이랑 병합을 할 때보다 상당히 좋다. 저도 이번 경주 선행을 갈 수 있는 인디언 스타를 세게 보기 때문에 이런 양념을 좀 곁들여 드릴게요. 레이팅 자체가 이제 100점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래도 12 인디언 스타가 선행 간다라면 버틸 수 있는 자막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가 지금 서울 부산 안말 오픈인데 가만히 보니까 1군마들은 12 인디언 스타를 포함해서 4마리밖에 안 돼요. 9번마 블랙 사파이어, 10번마 창세, 그리고 15번마 피노누아 이런 애들이 1군마들이고 나머지는 뭐 2군마, 3군마, 또 4군마들까지도 지금 여기가 낑겨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9번, 10번, 12번, 15번 1군마인데 일단 15번 피노누아 같은 경우에는 1400하고는 맞지가 않는 말입니다. 쫓아가다가 그냥 끝나버릴 그런 상황이고 10번 창세가 나름대로 지금 지난번에 불었던 체중을 마방에서 좀 빼고 한 20kg 이상 다이어트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현장에서 좀 확인하십시오. 20kg 이상 맥시멈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남았을 때 그나마 변수 정도는 봐줄 수 있는 말이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9번 블랙 사파이어 2주 전에 8월 20일 날 일반 경주에 나오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2주 뒤에 여기 나갈란다. 근데 야 그렇게 바쁘게 행보를 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했더니 지난 7월 달에 KLM배 때 처참하게 깨지면서 말이 좀 기가 주고 있다. 일반 경주를 통해서 길을 살리고 그 뒤에 나가려고 지금 패턴을 좀 빨리 잡고 있다라는 게 마방의 출사표더라고요. 8조 토마스 낼 건데요. 직전에 일반 경주를 통해서 완벽하게 말의 길을 살려냈고 또 명색이 또 1군마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2군, 3군, 4군 애들 상대로 분명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말이다. 9번마 블랙 사파이어 관심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고요. 부산요. 1200의 1등급의 8마리입니다. 원정을 듣겠습니다. 네. 1번마 가속 엔진, 3번마 다크스 나이트. 자, 배당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5번마 유성 파이팅입니다. 유성 파이팅을 제가 배당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 경주에 이제 일단 선행 선입은 일단은 정해져 있어요. 1번마 가속 엔진 선행 갈 것이고 3번마 다크스 나이트 선입 갈 것이고 부담 중량 올라간 3번마 다크스 나이트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I'm Your Father하고 드롭 더 비트 강자들 틈 속에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보였던 마필은 5번마 유성 파이팅이에요. 그 편성에 비하면 이번 경주의 편성은 두 마리 말고는 없다라는 거죠. 자, 5번마 유성 파이팅이 앞선을 가는 느낌은 조금 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순발력 하나는 어디 가서 밀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5번마 유성 파이팅의 정동철이의 감량의 이점 직전 경주 정도윤의 허접한 말머리 자, 이번 경주 정동철을 믿고 5번마 유성 파이팅 배당으로 공략합니다. 박수야. 이번 6경주는요. 어떤 말과 어떤 말이 분명히 우세하다, 유리하다 이렇게 규정을 지어놓고 접근할 수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뛰는 동안에 전개의 변수로 인해서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1번마 가속 엔진도 스피드는 대단히 좋지만 아주 끄는 마필이에요. 끄는 압력이 심합니다. 선행 가면은 단숨에 한 바퀴 돌죠. 그러나 경합을 한다든지 또 선행을 못 가면서 안쪽에서 좀 또 고로시를 당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끝까지 버티는 것을 장담 못합니다. 3번 다크스 나이트도 굉장히 끕니다. 4번은 원래 끄는 말이고 5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마필들이 지금 인기마 조합이 될지는 현장 같이 좀 뚜껑을 봐야 되겠지만 어부지리가 나올 가능성도 종반에 어부지리 추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좀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저는 그 어부지리 중에서 한 마리를 아예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제 교체 6경주를 배당을 한번 노려볼 생각인데 이 8번마 유성드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주 부진하지만 이 단거리 출전한 것이
딱 좋고요. 그리고 최근에 비해서 주법의 호전세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꼈다가도 한 발을 쓸 수 있어요.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어깨 힘 빼고 곱게 따라가도 지금 8등이니까 직선주로 해서 한 발을 쓰는 작전으로 임한다면은 3착 3복승도 배당, 조금 더 운 좋으면 2착으로 또 좋은 고배당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말 중에 이 좀 희한한 놈들 두 마리가 나와요. 이번 말 맥앤치즈와 아까 우리 원정일이 언급했던 5번 유성 파이팅인데 얘네들이 분명히 1등급에서 뛰다가 안 되니까 이제 제도상 강급을 시켰습니다. 2등급에서 뛰어라. 1등급은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2등급에서 뛰어라. 강급을 시켜줬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2등급 1200m가 있어요. 근데 1군에서 뛰겠다고 또 점핑을 나왔습니다. 2번하고 5번이. 아무튼 좀 뭐 어떤 상황인지 뭔 생각으로 이 점핑을 나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아까 우리 원정일이의 시각은 5번 유성 파이팅은 점핑을 나왔지만 충분한 가능성을 대려 언급해 주셨고 1번막 가속 엔진도 최근에 이제 파인기가 사라지면서 호전세 컨디션과 조시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임승진이가 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말은 7번막 각별안입니다. 이게 26조 방동석에 있다가 지난 6월 달에 19조로 이제 옮겨온 말인데 오랜 공백 기간을 거치면서 아무래도 조시 자체가 좀 흔들어졌습니다. 근데 지난 7월 달부터 8월 달 경주를 통해서 실전 3번의 경주를 통해서 컨디션을 꾸준하게 끌어올리고 있어요. 이번에야말로 19조에서 좀 마음에 든다라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19조 이적 후에 지금 4번째, 그러니까 실제로는 3번째 경주인데 19조 김영관이도 자존심이 강한 애 아니겠습니까? 26조에서 옮겨온 말 19조에서 뭔가 하나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지금 오랜 시간을 통해서 작심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7번 막 각별하니 이번에 줄어든 거리와 맞물려서 이번에야말로 찬스가 아닌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파이어가 블랙도 있어요? 있겠죠. 봤어? 원래 블루 사파이어 아니에요? 봐봤어요? 못 봤죠. 엄두도 못 냈죠 나는. 그럼요. 예. 블랙스톤은 많이 봤어요. 블랙스톤. 자갈이요? 예. 자갈은 저도 많이. 10경주입니다. 1200의 4등급의 8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일요견마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자, 이번 10경주 안쪽에 1번, 2번 냉정하게 보면은 이제 자력 입상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평촌 라이온이 순발력을 보여준 적이 있지 않느냐. 이제 7월 달에 순발력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때도 자기 순발력이 아니라 안쪽에 이제 그 헬캣이라는 1번 마필이 잡아줬어요. 네가 선행 가라. 난 선행 갈 마음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빠른 명촌 라이온이 그 덕에 선행을 나간 건데 이번 경주 초반 승부에서는 뭐 평촌 라이온이 낑기지 못합니다. 경주 3번부터 8번까지의 싸움인데 여기 또 이제 충마가 이제 인기 1위가 어떤 마필로 갈지는 대충 윤곽은 나옵니다. 문세영 기수도 있고요. 그러나 전체적인 배당은 또 2배, 3배 이런 배당이 아닙니다. 자,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이렇게 출전도 수가 많은 경주보다는 몇 마리 뛰지 않으면서도 좀 혼전도가 있는 그런 경주를 지금 승부처로 꼽고 있는데 이번 10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놓고 때릴 충마가 뚜렷하게 서 있고 후차권에서도 그 마필의 우승을 전제로 깔았을 때는 나올 수 있는 전개의 그림이 이렇게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그 전개의 그림에 맞춰서 주력과 방어를 나눠가지고 메인 승부답게 1호경마 후반부 마지막 승부 좀 강하게 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출전 두수는 적지만 택도 없는 깜빡 저배당 상황은 아니다. 이런 경주 박 소장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경주도 그러한 맥락으로 승부를 준비했다. 방송 메인인데 뭐 그만큼 뭐 압축에 대한 자신감이라는 판단입니다. 깔끔하게 압축해서 짭짤한 중배당 제대로 체포해내시기 바라고 또 함께 힘을 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1경주고요. 1200입니다. 혼합 3등급의 8마리입니다. 원정일 듣겠습니다. 네. 앞선이 빠를 수밖에 없는 경주고요. 앞선을 주도할 수 있는 마필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딱 요럴 때 역시 문세영이야라는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올 것 같아요. 물론 뭐 1200m이기 때문에 앞선 가는 마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8번마 스모키베일이 가지고 있는 막판 탄력은요, 저는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자, 세영이가 공부를 하는 기수예요. 세영이 자체가 편성을 읽을 줄 알고, 세영이 자체가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그러한 기수이기 때문에 과천벌 1등입니다. 이번 경주 뻔히 보이는 선행마가 인기마로 잡혀 있습니다. 최근에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8번마 스모키베일의 문세영이가 올라와 있는데요. 앞선 가는 마필들도 있습니다만 라스트 한 발 1200m라도 그거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8번마 스모키베일 말씀드립니다. 스모키벨이 40조에 있다가 지금 4조로 와서 3번을 뛰고 있는데 이번에는 좋더라. 박 소장. 두 마리 꼽으라면 이제 8번, 6번이 되겠고 세 마리 꼽으라면 이제 8, 6, 3 이렇게 그냥 순식간에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핸디캡 등록이 됐을 때부터 이 말 이름만 봐도 이제 그 전적에 촥 나오면서 그렇게 잡히는데 저는 네 번째 마피를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7번마 갈라켓입니다. 요거 이제 작년 4월달에 제가 70배짜리를 주력으로 한번 때려 먹은 죄로 그 뒤에 이제 2번 더 들어왔는데 그 2번 다 인연은 없었고 최근에도 제가 한 2번을 더 추천을 드렸습니다.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는데 참 임봉춘 조교사 이렇게 좀 좋은 말이나 좀 쉽게 올 말은 안 주네요. 페로비치한테 하다 안 되니까 이제 페로비치한테 고삐가 넘어갔습니다. 출전 두수도 좋고 여기서 뭐 발레린 거 뻔한데 이게 취입이 되겠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조금 디테일하게 봤을 때 1번 된 거하고 2번 밀고 나가고 조금은 좀 레이스가 빨라질 가능성이 군데군데 보입니다. 6번도 머리 치고 싶지 뭐 8번 따라서 2등 하려고 나온 건 아니거든요. 레이스가 좀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7번만 갈라켓 정말 페로비치 손에서는 현재 낼 수 있는 걸음의 거의 맥시멈까지 끌어낼 수 있다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3복승만 와도 3착만 와도 3복승 배당이 꽤 짭짤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뭐 아쉽게 3, 4착이 아니라 아예 바닥바닥을 누워있기 때문에 3복승 배당을 기본으로 해서 배당용으로는 7번만 갈라켓 한번 노려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복승도 배당이다. 페로비치가 탔음에도 3복승도 배당일 수 있는 말 갈라켓 설명이 나왔고 6번만 오피세븐입니다. 데뷔전 때 이게 지금 인기마로 안 팔리고 갖다 꽂아버렸는데 당시에 제가 얘를 설명을 드릴 때 수용조교만 70바퀴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막염 때문에 주로조교를 시원하게 못했어요. 그래서 마방에서도 주로조교보다는 수용조교 위주로 말을 만들었는데 잠재력이 폭발이 돼버린 거죠. 그런 상태에서도 자 이번에는 전보다 분명히 좋아요. 좋고 역시 또 수영조교 날씨가 지금 찬바람이 불고 있는데도 48조는 수영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승군전이지만 갖고 있는 잠재력 이 짱짱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오피7을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9월 3일 일요경마 마무리했는데요. 예견했듯 9월 월초 경마가 조금 더 수월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방송을 하는 와중 중에도 박수장이나 원적이나 저나 좀 캉이 좀 맞아 떨어져요. 좀 캉이라는 용어가 이제 도박 전문 용어인데 뭐 알아들으실 분들 알아들으시겠지만 아무튼 좀 캉이 좀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함께 하시면 무조건 좋은 결과가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끝까지 잘 준비해서 여러분 현장 역시 끝까지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